간단한 식사로 시간 속에 묻힌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단 하나의 물건으로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과거를 밝힐 수 있을까? 민서 김은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따라다니는 외로운 그림자를 이해했다. 60대의 과부였던 민서는 대륙을 잇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 수십억 달러로는 그녀가 가장 원하던 것, 즉 20년 전에 사라진 딸 지윤을 되살릴 수 없었다. 지윤은 서울의 햇살 가득한 공원에서 사라져서 민서에게는 답이 없는 질문과 잠 못 이루는 밤만 남게 되었다. 수많은 수색과 사립탐정, 끝없는 눈물에도 불구하고 지윤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서는 고통을 참아내는 법을 배웠거나 적어도 공적 생활에 세련된 겉모습 뒤에 숨기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녀는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보는 모든 아이, 듣는 모든 웃음소리는 그녀가 잃은 것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기쁨을 훔쳐간 곳인 서울을 수년간 도망친 끝에 민서는 마침내 돌아왔다. 이 귀환은 뭔가 옳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이 이곳에 대해 끝내지 못한 일이 있는 듯했다. 그날 오후, 민서는 평소의 미식 경험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그녀는 단순한 것, 인간적인 것을 갈구했다. 새로운 도시의 거리를 목적 없이 운전하던 중, 그녀의 눈은 하늘밥상기라고 쓰인 밝은 빨간색 간판이 있는 매력적인 작은 레스토랑에 머물렀다. 그곳은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일상 대화의 활기찬 웅성거림으로 가득 찬 생기 넘치는 곳이었다. 그녀가 들어가자 문 위에 종이 그녀의 도착을 알리며 울렸다. 그녀는 방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석의 부스를 선택했고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방을 볼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웨이트리스가 다가왔다. 20대 젊은 여성으로 유니폼은 약간 주름져 있었지만 깨끗했고 미소는 진솔하면서도 약간 지쳐 있었다. 안녕하세요. 부인. 그녀는 노트와 펜을 들고 인사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민서는 고개를 들었고 잠시 동안 그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언가에 휩싸였다. 웨이트리스의 부드러운 갈색 눈에는 친숙함이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기억의 한 구석을 잡아당겼다. 지금은 커피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민서가 대답하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웨이트리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자리를 비웠다. 민서는 뒤로 기대어 웨이트리스가 테이블 사이를 우아하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손님들과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힘들이지 않고 쟁반을 나르는 그녀의 태도는 따뜻했지만 민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즉 회복력을 암시했다. 웨이트리스가 커피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민서는 레스토랑의 형광등 아래에서 작고 반짝이는 금색 메달을 보았다. 섬세한 메달이었고 표면에 복잡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민서의 숨이 목구멍에서 멎었다. 아름다운 메달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워졌다. 웨이트리스는 본능적으로 메달을 만졌다. 고맙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민서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맥박이 빨라졌다. 무슨 일인지 물어도 괜찮다면 어디서 샀어? 웨이트리스는 희미하게 웃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생일 선물로 준 거야. 위탁보호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지만 엄마한테서 받은 건 이게 전부야. 민서의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했다. 위탁보호. 그녀의 마음이 어지러웠다. 가능할까? 웨이트리스가 다른 손님을 돌보기 위해 걸어가는 동안 민서는 손이 떨리며 지갑을 뒤졌다.
그녀는 수년간 가지고 다녔던 사진을 꺼냈다. 낡고 약간 퇴색되었지만 여전히 이미지는 선명했다. 딸의 5번째 생일에 찍은 민서와 지훈이, 지훈이는 웨이트리스가 착용한 것과 똑같은 작은 메달을 들고 있었다. 웨이트리스가 민서의 주문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잠깐 앉으실 수 있나요? 웨이트리스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민서 맞은편 부스로 들어섰다. 괜찮으세요? 부인, 민서는 사진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거 알아보시나요? 웨이트리스는 눈썹을 찡그린 채 사진을 찍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사진 속 메달리온을 쓸어내렸는데 목에 두른 것과 똑같았다. 그녀의 눈은 사진에서 민서로 옮겨가며 커졌다. 이 어린 소녀는 내가 어렸을 때와 똑같아 보여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게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당신은 제 딸이에요. 지훈이에요. 웨이트리스의 손이 그녀의 입으로 날아갔다. 그녀의 호흡이 빨라졌다. 아니, 이럴 수가 없어요. 저는 하늘이에요. 가족이 없어요. 민서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하늘은 지훈이의 별명이야.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항상 그렇게 불렀지. 하늘은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경주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엄마. 양어머니가 친부모가 날 버렸다고 했어. 민서가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난 널 버린 적이 없어. 널 내게서 빼앗겼어. 난 널 찾아다니며 평생을 보냈어. 하늘은 목에 걸린 메달을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서가 부스에서 나와 두 팔을 벌렸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내가 널 안게 해.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서의 품으로 쓰러졌다. 엄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 내 사랑, 민서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야, 다시는 널 놓지 않을 거야. 세월에 찢어진 두 마음이 수년간의 고통과 답이 없는 질문 속에서 다시 연결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늘은 새로 찾은 엄마인 민서를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불가능한 진실을 숙고하는 동안 그녀의 손에서 여전히 떨리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믿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은 아팠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의심이 남았다. 이 여자, 이 억만장자가 정말로 지훈 하늘, 이게 압도적이라는 건 알지만 약속할게. 이게 진실이야. 20년 동안 매일 이 순간을 기도했어. 너의 얼굴, 너의 목소리, 너의 미소를 상상했지만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을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 하늘의 감정이 뒤엉켰다. 믿기 어려워. 평생 왜 내가 가족이 없을까 궁금했어. 나는 가족을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녔다고 말하고 있군요.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게서 빼앗겼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삶에서 쫓겨났어요. 최고의 형사들을 고용했고 끝없는 보상을 제공했지만 마치 당신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을 여기서 발견하니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끊어졌고 그녀의 뺨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의 마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집, 그녀가 놀았던 정원, 공기 중에 떠도는 장미 향기에 대한 막연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한 위탁가정에서 다른 위탁가정으로 옮겨다니며 보낸 세월에 가려졌고, 그때마다 이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하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위탁보호 시스템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법을 아주 일찍 배웠어요. 16살에 웨이트리스로 첫 직장을 얻었고, 그 이후로는 살아남기 위해 일만 했어요. 민서는 듣는 동안 가슴이 아팠다. 네가 견뎌낸 고통을 상상도 못해. 내가 알았더라면, 널 더 일찍 찾았더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로 짙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았을 거야. 하늘은 민서를 바라보며 답을 찾는 눈을 했다. 왜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왜 운명이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한 거지? 민서는 하늘의 목에 걸린 메달을 만졌다. 이것 때문에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조차 우리를 연결해준 유일한 것이었어. 오늘 나를 여기로 데려온 거야. 하늘이 민서의 말을 흡수하자 방 안이 고요해졌다. 마침내 그녀는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셔? 민서의 표정이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내 아버지는 우리가 널 잃은 지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 그는 슬픔을 참을 수 없었어. 그는 그날 널 보호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어. 하늘의 숨이 멎었다. 그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가 중얼거렸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너를 정말 사랑했을 거야, 지훈아. 너는 그의 온 세상이었고, 내 온 세상이기도 했어.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민서의 손에 살짝 얹었다.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도하고 싶은 것 같아. 엄마가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어. 민서는 부드럽고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내 엄마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어. 우리가 잃은 세월을 보상해 줄게, 지훈아. 전에 줄 수 없었던 모든 걸 줄게. 민서는 하늘이 식당에서 그녀와 함께 나가라고 고집했다. 너는 여기서 하루도 더 머물지 않을 거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를 위한 집이 있어. 진짜 집. 하늘은 망설였다. 나는 자선도 필요 없고 내 돈도 필요 없어. 그저 어딘가에 속하고 싶다는 기분을 느끼고 싶을 뿐이야. 민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너는 내 거야. 돈 문제가 아니야, 지훈아. 가족 문제야. 제발, 내가 받을 만한 삶을 내가 줄게. 하늘은 마지못해 동의했고, 그들은 민서의 집으로 향했다. 광대한 부지에 있는 저택은 숨막힐 듯 아름다웠고, 무성한 정원, 반짝이는 분수, 하늘이 그렇게 웅장한 집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다. 여기서 네가 놀고 있는 걸 상상했어. 민서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곳의 모든 꽃, 모든 구석이 널 떠올리게 했어. 분수 옆에 앉아서 네가 내게 돌아올 날을 꿈꿨어.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름답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요. 것 같지 않아요. 민서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언젠가는 일어날 거예요. 몇 주 안에 일어날 거예요. 민서와 하늘은 관계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삶의 퍼즐을 맞추면서 이야기와 웃음, 심지어 눈물까지 나누었다. 어느 날 오후,
민서는 그녀에게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오래된 사진 앨범을 보여주었다.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레스였어. 그녀가 말하며 밝은 노란색 여름 드레스를 입은 지훈의 사진을 가리켰다. 내가 항상 입던 그 드레스. 하늘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기억나는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내가 내 머리를 빗어주고 노래를 불러주던 게 기억나. 민서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내가 허락한다면 다시 할게. 그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게 쉬운 건 아니었다. 하늘은 부와 사치에 대한 생각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다. 나는 돌봄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아. 그녀는 어느 날 저녁 고백했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다른 사람이 하게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 민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혼자 할 필요가 없어. 그녀가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지훈아.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그들이 정원의 분수 옆에 앉아 있을 때 하늘은 민서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다. 왜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민서는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잊지 않기 때문이야. 나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당신을 찾았으니 다시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야. 하늘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온 마음으로 어머니를 껴안았다. 고맙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아서. 민서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너는 내 기적이야. 지훈아. 내 두 번째 기회야. 그리고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 수 있도록 평생을 바칠 거야. 그들이 함께 앉아 해가 저물어 가는 것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딸은 그들의 깨진 조각들이 마침내 고쳐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잃어버린 세월은 결코 돌아오지 않겠지만 미래는 그들의 것이었다. 그들은 사랑, 희망, 그리고 아무것도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유대감으로 가득 찬 미래를 창조할 것이다. 사랑은 정말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민서와 하늘에게 시간이 열렸다. 답은 그들의 마음이 다시 서로를 찾는 방식에 쓰여 있었다.